오늘 영상에서는 덕숭 돛담길의 뒤편을 돌아 감춰진 지 122년 만에 열렸던 역사의 길을 되짚어가며 차분히 걸어보겠습니다. 서울 한복판에 이런 산책로가 감춰진 듯 보존되어 있다는 건 서울 시민이 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동길로 이어지는 길을 따라 걸으면 1시간도 걸리지 않는 거리지만 찻집도 맛집도 많고 눈에 담을 유적지도 많아 몸과 마음이 마냥 즐거워지는 곳입니다. 그럼 서울시청역 4번 출구에서 시작해서 서울시립미술관을 들러 다시 서울시청으로 돌아와 근처 청계천에 발을 담글 수 있는 알찬 일정표를 짜보겠습니다. 저기 계단을 올라가 서울시청 후문으로 빠져나갑니다. 후문을 나서면 우회전해서 건널목을 건너 왼쪽으로 직진합니다. 직진하다가 꽃등심 간판이 보이는 나무 테크에서 오른쪽으로 돌면 무교부곡국집이 보입니다. 여기 부곡국집에서 점심을 먹고 가겠습니다. 시청도에 있는 무교부곡국집인데 외국인들도 많이 찾는 곳입니다. 밥과 사골 국물 건더기가 리필되는 집으로 늘 웨이팅이 있지만 자리가 금방 오는 58년 된 노포 맛집입니다. 사장님을 비롯해 일하시는 모든 분들이 친절한 식당입니다. 웨이팅 시 양산도 빌려줍니다. 정문을 나서 오른편과 왼편으로 차례로 돌아 길을 건너 뉴서울 호텔을 지나 큰 도로변까지 직진합니다. 큰 도로변에서 왼편으로 돌아 큰 길 건널목까지 직진합니다. 큰 도로 건널목을 건너 좌회전 후 우회전을 합니다. 오른쪽 주황색 지붕이 대한성공회 서울주교자 성당은 유럽풍 로마네스크 양식입니다. 1994년 보건공사를 시작했고 중국 칭다오에서 화강석을 수입하고 벽돌은 기존 건물과 이질감을 없애기 위해 70년 전 제작 방식으로 구워 1996년에 완공했습니다. 성공회는 헨리 8세의 이혼 문제로 가톨릭에서 독립한 영국 국교회가 시초입니다. 저기 보이는 정동극장 세실은 영국 전용극장입니다. 참고로 영국 전용극장의 원적격으로 동양극장이 있었습니다. 1976년 개관한 정동극장 세실은 1970년대 한국 영국의 메카이자 60항쟁 당시 민주화 선언이 낭독된 역사적 장소입니다. 2013년 서울시 미래유산으로 지정되었고 2018년 IMF로 폐관 위기를 겪기도 했으나 현재는 232석 규모의 공연장을 운영 중입니다. 옥상 전망대 세실마루는 세실극장에서 이름을 따왔으며 세실은 대한성공의 주교였던 세실쿠퍼 신부의 이름에서 유래했습니다. 세실마루는 서울 정동의 역사성과 장소성을 회복하기 위한 정동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서울시와 대한성공회 서울교구가 협력하여 조성하였습니다. 건물 외부에 설치된 전용 엘리베이터로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올라갈 수 있으며 무료로 월요일은 휴관입니다. 저기 기와지붕이 영국 대서관인데요. 처음에 한옥을 영사관으로 사용하다가 1891년 서양식 건물을 지었고 1957년 대서관으로 승격되었습니다. 영국 대사관 입구 오른쪽에 있는 양의제는 근대 건축물로 왕족과 귀족 상위 1%만 가르치던 경운궁의 수학원이었으나 성공회가 매입해 현 위치로 옮겼고 현재 서울교구장 집무실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2006년에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되었습니다.
저기 왼쪽에 보이는 아치형 유현문 오른쪽 건물은 고종 황제가 고위 관료나 외교 사절을 접견한 편전으로 사용되었던 덕공전입니다. 지금 들어선 이 덕수궁 내부 보행로는 영국 대사관 점리로 인해 59년간 막혀있던 덕수궁 돌담길을 완전히 연결하기 위해 만든 궁궐 안쪽 70m 길을 이릅니다. 2018년 12월 이 내부 보행로가 완공되면서 끊어졌던 1.1km의 덕수궁 돌담길이 59년 만에 하나의 순환로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덕수궁 돌담길을 걸으면 이별한다는 오랜 속설이 길이 끊겨 있어 되돌아 나와야 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있었으나 길이 완전히 연결되면서 새로운 산책로를 이뤄 그런 해석이 무색하게 되었습니다. 이쪽 나뭇잎 사이로 석조전의 뒷모습이 보입니다. 석조전은 대한제국 말기에 건립된 신고전주의 양식의 대한제국 최초이자 최후의 서양식 궁전입니다. 붉은색 벽돌을 쌓은 뒤 석전의 외관을 포장하였으며 현재는 대한제국 역사관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석조전은 대한제국의 근대화를 상징하고 황제국으로서의 위용을 보여주기 위해 지은 서양식 궁전입니다. 전통 궁궐에서는 정전, 편전, 침전의 기능이 건물별로 각각 구분되어 있는데 석조전은 서양의 주거 양식을 도입하여 그러한 기능을 하나의 건물 내부로 통합했다는 점이 특징인데 이는 그 자체로 하나의 궁이 되는 것입니다. 즉 석조전은 그 자체로 궁전이자 덕수궁의 정각입니다. 석조전은 대한제국이 출범한 시기에 착공하여 대한제국이 몰락할 때 완공되었습니다. 이 문을 나서려니 갑자기 스메주의 문단속이 떠오릅니다. 오른쪽 검은색 문은 영국 대사관 후문이며 문에 새겨진 마크는 영국 왕실 문장입니다. 마크 왼쪽에는 잉글랜드를 상징하는 사자가, 오른쪽에는 스코틀랜드를 상징하는 유니콘이 방패를 받치고 있습니다. 여기 스페이스 소포라는 정덕원 집터에 위치한 복합문화 공간이자 갤러리 카페입니다. 붉은 벽돌과 감각적인 인테리어가 특징이며 2층에서는 덕수궁 전경과 인왕산을 볼 수 있고 1층은 오픈 키친과 바 테이블, 지하 1층은 VR 체험 전시, 지하 2층은 갤러리로 운영되며 엘리베이터를 이용합니다. 소포라라는 이름은 길상목인 회화나무의 학명입니다. 회화나무는 둥글고 온화한 모양 덕분에 옛날부터 학자수라 불리며 궁궐이나 사찰에 많이 심어졌습니다. 여기 정덕원은 세조의 맏며느리인 인수대비 한씨의 집터였으며 인수대비는 내운을 이곳에서 집필했습니다. 대한제국 말기에는 러시아, 미국, 영국 등 열강의 힘을 빌려 일본의 세력 확장을 막으려 했던 외교활동의 마지막 장소이기도 합니다. 왼쪽으로 가면 서울시립미술관이 나옵니다. 저기 구세군 서울제일교회는 1908년에 세워진 한국 최초의 구세군 교회입니다. 구세군은 단순한 자선단체가 아니라 개신교의 한 교파이며 영국의 윌리엄 부스가 창립했습니다. 바로 옆에는 구세군 역사박물관과 정동 1928 아트센터가 위치해 있어 함께 둘러보기 좋습니다. 구세군 역사박물관은 1908년부터 구세군이 펼쳐온 사랑과 봉사의 역사를 보여주는 곳입니다. 2003년 설립된 구세군 박물관은 서울시 기념물로 지정된 근대 건축물이며 박물관은 구세군 유물, 자손냄비 활동 관련 자료 등이 전시되어 있고 2019년 복합문화센터로 리모델링해서 구세군의 봉사활동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아간파천 122년 만에 열렸던 고종의 길이 시작됩니다. 고종의 길은 민비 시해후 일본군을 피해 고종이 순종을 데리고 경복궁에서 러시아 공사관 아관으로 파천할 당시 지나갔던 길입니다. 여기에서 정동근린공원 그리고 러시아 공사관으로 이어지는 120m의 고즈넉한 길을 말합니다.
당시 참담했을 고종의 심정이 박제되어 있는 듯 마음이 차분해지는 길입니다. 실의 뿌리를 뜻하는 선원의 선원전은 선대 왕들의 어진을 모시고 제사를 지내던 곳으로 덕수궁 내에서 가장 신성시한 공간이었습니다. 덕수궁 중심부와는 별개의 독립된 공간이어서 영성문 대궐이라고도 불렸습니다. 선원전 외에도 영성문, 빈전, 혼전 등 여러 건물이 있었고 1897년 처음 건립되었지만 1900년 안타깝게 화재로 소실되었다가 1년 후 재건되었습니다. 1920년대 일제에 의해 모두 철거되었으며 이후 이 자리에는 경성제일공립고등여학교, 조선저축은행 중역사택, 미국 공사관 부속 건물 등이 들어섰습니다. 저기 왼쪽 건물은 덕수궁 선원전 내에 위치한 구 조선저축은행 중역사택입니다. 당시 일제가 선원전 영역을 회초라고 세운 아픈 역사적 건물입니다. 광복 후에는 주한미국 대사관 직원 숙소로 사용되기도 했으며 현재는 철거될 예정이나 임시문화공간으로 특별 공개되고 있습니다. 복원된 고종의 길 담장 한쪽은 하비브 하우스라고 불리기도 하는 미국 정부 소유의 미 대사관저 부지와 맞닿아 있습니다. 2011년 미국과의 토지 교환을 통해 덕수궁 선원전 일부가 우리나라 소유가 되면서 그 경계를 따라 석축과 담장을 새로 쌓으면서 담장이 2개가 되었습니다. 이곳 정동역사공원은 구 러시아 공사관 터이자 한국 가톨릭 수녀원이 처음 들어섰던 곳이기도 합니다. 저기 보이는 작품은 인간의 삶은 자연의 바탕을 두고 있음을 표현한 강희덕 작가의 청동작품 생명의 나무입니다. 나무와 인간을 모둠으로 집업한 작품으로 조각상에 새겨진 얼굴들은 다양한 얼굴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저기 우뚝 솟은 하얀 건물이 구 러시아 공사관입니다. 현재는 흰색의 막루 부분만 남아있는 르네상스 형식의 건물로 고종이 피신했던 아관파천의 역사적 현장이기도 합니다. 사진은 오약꽃 핀 날들을 아시나요? 라는 제목의 대한제국 역사 사진 전시회입니다. 전시 내용에는 1897년부터 1910년 사이의 정동지역 역사 사진과 고종 황제 관련 자료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전시판에는 대한제국의 황실 문장인 오약꽃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기념비는 한국 가톨릭 수도원 첫 자리 표지석입니다. 이곳은 1888년 샬트르성 바오로 수녀회 수녀들이 러시아 공사관 옆 한옥에서 수도 생활을 시작한 역사적 장소이며 이 기념비는 수녀원 설립 120주년을 맞아 2008년에 세워졌습니다. 저 건물은 여러 대사관이 입지해 있는 정동 빌딩입니다. 1층에 있는 한식집 하남동 정동점은 소문난 한우 암소 전문 맛집입니다. 콜키지 풀이이며 프라이빗 룸이 있어 상견례나 돌잔치 같은 격식 있는 자리를 마련하기 좋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유리 외벽의 건물은 국토발전 전시관입니다. 대한민국 국토 및 교통 분야의 발전 과정을 전시하는
종합박물관으로 기존 서울지방국도관리청 청사를 리모델링하여 2017년 11월에 개관했습니다. 건물 앞에는 수령 500년이 넘은 정동 회화나무가 있으며 인근에는 캐나다 대사관이 있습니다. 이곳은 커피루소 정동점입니다. 클래식한 분위기의 카페 1층은 브루잉바 형태이며 2층은 넓은 좌석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스페셜티 커피뿐만 아니라 다양한 브런치 메뉴를 제공하며 직장인들의 인기가 높은 곳입니다. 이 카페 건물 이하 정동 빌딩터는 우리나라 최초의 커피숍인 정동구약부를 개설한 선탁 호텔터이며 고조 황제를 비롯한 당대 지식인들이 커피를 마시며 외교와 정치를 논했던 살롱 문화가 시작된 곳이기도 합니다. 왼쪽 길은 아까 내려왔던 길이며 언덕을 넘어 경희궁과 역사박물관에 갈 수 있습니다. 저 앞에 보이는 예원학교는 음악미술무용의 중학교 과정을 전공하는 각종 학교입니다. 각종 학교란 정규 학교가 담당하기 어려운 분야를 실시하는 학교와 그 유사한 시설을 갖춘 일종의 학교를 말합니다. 건너편 한옥대문은 이화여고 100주년 기념관 입구입니다. 오른편에는 브런치 카페인 라그린을 운영 중이며 과거에는 카페 버즈 앤 벅스란 이름으로 운영되기도 했습니다. 반층 구조인 기념관의 1층과 2층을 사용하며 야외 테라스 좌석도 마련되어 있어 정동길 특유의 유한 분위기를 즐기기 좋습니다. 샐러드, 파니니, 샌드위치 등 브런치 메뉴와 디저트가 유명합니다. 미국 여성 선교사가 설립한 정의 이화여고는 원래 예원학교와 같은 재단으로 시작했고 이화학당이라는 학교 이름은 고정이 하사한 것입니다. 붉은 벽돌 건물은 1915년에 건립된 심슨 기념관으로 현재는 등록문화재 제3호인 이화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저기 살짝 보이는 댕기머리 동상은 이화여고 유관순 기념관 앞 잔디밭에 세워진 당시 이 학교 학생이었던 유관순 열사 동상입니다. 정문 같은 예원학교 후문입니다. 여기 오드하우스는 넓은 야외 테라스 공간이 특징인 와인 다이닝 및 브런치 레스토랑으로 여유로운 식사와 칵테일을 즐길 수 있습니다. 오드하우스는 신화기념관인 구신화일보 건물 지층에 있으며 신화기념관은 1930년대 미국 신고 미싱회사의 사옥이었고 현재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르플 역시 신화기념관 건물에 있으며 샌드위치 및 파니니 전문 브런치 맛집 카페입니다. 라운드 앤드 베이커리 카페는 직접 로스팅한 커피와 지하 브레드 팩토리에서 첨가제를 넣지 않은 다양한 종류의 빵을 매일 굽는 베이커리 명소입니다. 이곳은 탐백입니다. 한우 육수 곰칼국수와 온제육 항정살이 대표 메뉴입니다. 1996년부터 커피 사업을 시작하여 2004년 명동에 1호점을 연 정광수 커피는 핸드드립과 사이펀 커피 맛집으로 다양한 싱글 오리진 원두를 전통 방식으로 추출합니다. 덕수정은 57년 된 노포 한식당입니다. 주요 메뉴는 오징어 볶음과 생선구이, 찌개류이고 점심시간엔 웨이팅이 있습니다. 저 건너 정동제일교회는 선교사에 의해 세워진 우리나라 최초의 감리교회입니다. 처음에는 한옥 예배당인 베델 예배당으로 시작했으며 한국 최초의 파이프 오르간을 설치했고 한국에 남아있는 유일한 19세기 기독교 교회 건물입니다. 눈이라도 내려야 생각나는 정동교회입니다. 덕수궁 중명전은 황실도서관인 수호콘으로 지은 서양식 건물입니다. 1901년 화재가 나서 지금의 2층 벽돌 건물로 다시 지었으며
1904년 덕수궁 대화제 때 고종의 거처로 사용되기도 하였습니다. 1905년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한 을사늑약이 강제로 체결된 역사적인 장소이기도 합니다. 경비도 삼엄할 텐데 왕과 관련된 역사적 건물들은 왜 수시로 불이 났을까요? 국립정동극장은 한국 전통예술 공연을 전문으로 하는 공연장으로 우리나라 최초 근대식 극장인 원각사의 복원이념을 계승하여 설립되었습니다. 2021년 3월에 현재 명칭으로 변경했으며 2022년 4월에는 세실극장을 추가 개관하여 창작자 지원과 작품 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왼쪽으로 걸어가면 고종의 길 입구가 나오며 언덕 너머에는 세문안교회와 포시즌스 호텔 서울이 나오고 광화문역도 나옵니다. 저기 일그러진 모습의 사람들은 이황건 작가의 장독대라는 작품입니다. 눈높인 장독대 항아리들을 보며 가족의 모습을 떠올려 오손도손한 한국인의 정서를 담고 있습니다. 3대 가족으로 구성된 인물들은 실제 작가의 친구와 가족을 모델로 했으며 위에서 아래로 눌린 듯 납작하게 왜곡된 독특한 형태가 친근미와 해악미를 주고 있습니다. 마치 부톤이 에르나 코사지처럼 서울시립미술관 입구에 장식된 저 꽃은 최정화 작가의 장밋빛 인생이란 작품입니다. 이 조형물은 철 구조물 위에 섬유광합 플라스틱으로 만든 장미꽃 송이들을 쌓아서 제작한 것입니다. 서울시립미술관 서서문 본관은 과거 경성재판소와 대법원 청사로 사용되던 건물의 현관부를 살리고 나머지 공간을 현대식으로 재건축하여 미술관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전시장 1층에는 현재 한국 추상미술의 거장 유영국 작가님의 탄생 110주기를 맞아 유영국 사는 내 안에 있다 라는 제목의 기념 전시가 10월 25일까지 열리고 있습니다. 관련 굿즈도 판매 중입니다. 미술관 2층 청경자 화백 상설 전시장에는 청경자 탄생 100주년 기념 영혼을 울리는 바람을 향하여가 전시 중입니다. 청경자 화백의 채색화는 빛에 민감하여 장기간 노출 시 손상될 위험이 있어서 작품 보호와 93점의 기증작을 순환하여 보여주기 위해 정기적으로 교체 전시하고 있습니다. 보통 1, 2년 단위로 전시 주제가 바뀝니다. 관내에 있는 팝업 매장인 카페 흑유제는 유영국 화백 전시회의 F&B 파트너로 화백의 고향 울진을 담은 메뉴와 검은색 톤으로 전시의 연장선상에서 운영됩니다. 저기 방치된 붉은 옥은 이유한 작가님의 2009년도 작품 항대화입니다. 인공적인 철판과 자연석을 배치하여 관계와 여백의 미를 느낌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 벤치는 최병훈 작가의 애프터 이미지 시리즈 예술 벤치입니다. 저희 시청 서서문청사에는 13층 정동 전망대 카페가 있습니다. 이곳은 덕수궁과 석저존, 중화전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액자뷰 맛집입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에 운영되며 운영시간은 보통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입니다. 덕수궁 리에제 와플은 줄 서서 먹는 유명 벨기에 와플 맛집입니다. 덕수궁 뷰를 즐기며 5층 카페에서 먹을 수 있습니다. 24시간 저온 숙성한 반죽과 고급 버터, 벨기에 펄슈가를 사용하여 만드는 것이 특징입니다. 플레인 와플 외에도 블루베리 크림치즈 등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포장 박스 구매도 가능합니다. 마침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완공 수문장 교대 의식을 치르고 있습니다. 교대식은 하루 2번 11시, 14시에 30분간 진행되며 올해 이른 휴무입니다. 교대 시간이 아니면 수문장님과 사진 촬영도 가능합니다. 큰북 처보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사전 예약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덕수궁은 조선시대와 대한제국의 황궁으로 쓰였던 전통 목조 건축과 서양식 석조 건물이 어우러진 고궁입니다. 월산대군의 집터에서 선조의 정릉동 행궁, 광해군의 경운궁이었다가 고종 때 장수의 의미인 덕수궁으로 바뀌었습니다. 2004년에 개명된 서울광장은 2025년에 한국잔디와 낙엽선 목재 정원 형태로 새롭게 조성되었습니다. 르네상스 양식으로 지어진 서울도서관 건물도 일제강점기부터 대한민국 현대사까지 100년 가까운 세월을 간직한 역사의 현장입니다. 일제강점기 경성부 청사로 건립되어 광복 후 2008년까지 서울시청 본관으로 사용되었으며 내부 리모델링으로 2012년 10월 26일 서울도서관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서울도서관은 도시재생의 훌륭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으며 역사적 건축적 가치를 인정받아 2003년 국가등록문화유산 제52호로 지정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청은 한국전통가옥의 처마곡선을 현대적으로 설계하여 외벽을 유리벽인 더블스킨 파사드로 마감했으며 약 4년 5개월간의 공사를 거쳐 2012년 9월 1일에 정식 개장했습니다. 13층 높이의 건물 내부 입구에는 세계 최대 규모인 7층 높이의 수직정원을 조성하여 기네스북에 등재했으며 시작할 때 보셨듯이 지하에는 복합문화 공간으로 시민을 위한 휴식 공간이 마련되어 있으며 9층 하늘광장 카페에서는 서울광장과 덕수궁 일대의 전망도 한눈에 내려다보며 차 한잔의 여유를 즐길 수 있습니다. 시청의 직원 수는 5,000명 정도이며 2026년에는 51조 4,778억 원 규모의 예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청 통통 투어를 이용해 해설사를 따라 시청사 곳곳을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마음이 충만해져서 차분히 걸어보았습니다. 돌아보니 아는 만큼 더 정이 가는 그런 길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이제 처음 건널목으로 되돌아왔는데요. 저기 길 건너 왼쪽으로 쭉 걸어가시면 청계천이 나옵니다. 오늘 바로 떠나봤으면 익선 여행이었습니다.